네, 현재 시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보면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0.9%.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랑 지수 차원에서의 크게 달라짐은 없었는데요. 어떤 이슈가 가장 핫했는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금요일에 안 나오셨는데 오늘은 대신해서 나와주셨네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갈게요. 빨간불을 켜서 좋긴 하지만 항상 요즘에 오전에 강하면 오후에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힘이 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상승하는데 힘은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아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중시장 휴장이지 않습니까? 홍콩 증시는 열리고 있지만 본토 주식은 휴장이거든요. 네. 아시아 증시를 담당하는 매니저들이 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담당하는 매니저들도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데 중국 증시가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휴장일 때는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대만 증시에 대해서도 좀 소강, 그러니까 크게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요인으로 시장의 소강 국면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한다면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원달러이죠. 지난 휴일 전 상황에서도 한 10원 정도 상승했고요. 오늘도 한 16원, 17원 이렇게 장중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지금 좀 걱정하시면서 바라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엔화와 연동된 흐름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엔화가 최근에 143엔에서 146엔까지 우리 쉬는 날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장이 긍정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매도 공세를 보여주다가 엔캐리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의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는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은 좀 소강, 왜? 좀 지켜보자. 이런 흐름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지표 발표.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업률이나 논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은 좀 소강 국면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에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가 소강 국면이면 코스닥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풍선 효과에 의한 힘의 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흐름이 호전된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안에서의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의 강자, 이 강세 뒤에는 제약바이오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젠슨항이 블랙의 수요 미쳤다라고 인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반도체 겨울론 성급한 거였는지 반도체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하나씩 점검해 보는 건데, 알테오젠이 오늘은 다시 에코프로비엠을 이기고 코스닥 1위 자리를 되차지했습니다. 바이오가 갈 때는 알테오젠이, 2차 전지가 갈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계속 그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찾아보니까 호재가 정말 많긴 많아요. 일단 개별 호재로 봤을 때는 오늘 유한양행이 폐암치료제 렉나자의 미국 1년 약값이 무려 3억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경쟁 약물보다도 더 비싼 값에 줘줬어요. 그래서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후장에 7%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화제약은 사실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긴 하지만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가 중국에서의 7년 만에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연일 주가를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 보여줬고요. 에이프릴 바이오와 엔지캠 생명과학의 개별 이슈도 나왔어요. 테마로 본다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여전히 핫한 테마는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당뇨 이야기 조금 전에도 우리 신광선 매니저가 관련주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라일리는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신규 시설에 무려 6조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꿈의 비만약 위고비가 이달 국내 출시가 됩니다. 가격도 오늘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만 치료의 이야기가 많아지자 자꾸 살이 처진다, 다이어트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살이 처지면서 오젬픽 페이스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뜨거웠는데요. 그로 인해 GLP-1 약물 사용 증가와 보톡스와 필러의 상관관계가 같이 우상향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비만 치료제와 함께 부각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도 캐캐묵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연일 시장에 화제를 가져다 주고 있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리포트도 오늘 좀 많이 쏟아졌는데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오늘장에도 코스닥을 끌어당기고 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김대준 대표님. 네.
2차 전지 수급이 오늘 좀 이쪽 제약바이오로 간 거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성장주 내에서 흐름이고요. 네. 우리가 성장주가 어느 시점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시장이 박스 내에서 움직임입니다. 꼭 국내 증시에서만 성장주라고 하는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IT 플랫폼이라든가 로봇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러셀 1000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러셀에서 3000개 종목을 발표하고 상위 1000개 빼고 나머지 2000개가 러셀 2000 지수고요. 러셀 3000개 지수 중에서 성장주만을 꼽아놓은 것이 러셀 1000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러셀 1000 지수가 최근에 신고가 돌파하고 있어요. 미국의 전체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반면에 성장주 섹터를 모아놓은 시장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로 알파 DEX라고 하는 성장주만을 모아놓은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일본 시장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반면에 성장 섹터를 모아놓은 시장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될 때에도 네. 꼭 2차 전지이다, 제약바이오이다, 또는 뭐 여타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 게임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공이 글로벌리 지금 전체 시장에서의 주가 지수 측면에서 한미를 비롯한 모든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박스권 내지는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장 섹터가 부각되고 성장주의 흐름이 좀 더 진행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상승 돌파 시점에서의 흐름이 나오는 지점은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의 우호적인 내용이 나올 때 흐름이 전환이 나타난다는 말씀드렸죠. 시간이 약간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성장 섹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더 갈 거다. 제약바이오가 강하다, 2차 전지가 강하다라고 논하기보다는 네. 이들 내에서 핑퐁 게임으로서의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불장이 아니다 보니까 막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장 테마들 혹은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아닌 제약바이오가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시속 게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제약바이오 호재가 정말 많긴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을 끌어당기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혹시 이 여러 이슈 중에서 우리 김대중 대표님은 어떤 이슈를 가장 투자 포인트로서 매력적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아까 좀 전에 오젬픽 페이스를 말씀하시면서 네. 얼굴이 처짐살을 땡겨준다라고 했죠.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이 네.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저는 이 오젬픽 페이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도가 있고요.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핫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내가 하는 시점으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난 3월부터 모든 경제 매체에서 제약바이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지금까지 아마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볼 땐 제약바이오 투자 관점으로의 해석을 해본다면 제약바이오는 크게 CDMO와 신약 부분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부분에 힘을 조금 더 두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부분에서 어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냐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네. 알테오제죠. CDMO의 대표주는 삼바, 신약의 대표주는 알테오젠인데 왜 알테오젠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를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거래 대금이 최근에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완만하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슈팅 구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쯤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알테오젠의 주가 아직은 전고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가의 상황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좀 더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고점에 다다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점 돌파 이전 단계에서의 지금 시점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고요. 제약바이오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관심 카테고리 있긴 하나 네. 저는 신약 쪽에서의 알테오젠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길게 제약바이오를 혹은 현재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좀 긴 시선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트렌드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우리 김대중 대표는 CDMO와 신약 두 가지 테마를 골랐고요. 그중에서는 신약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크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간의 개인적 관심은 있지만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지 않았던 이 비만 당뇨 관련해서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고비가 오늘 추락가 37만 원으로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번 달에 계속 출시된다면서 관련주들을 끌어올렸잖아요. 네. 여기서 그러면 세론 타이밍 나올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신약과 CD여보 내에서 그 비만 치료에서는 좀 작은 소분류 형태의 테마성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작은 종목들이 있지만 유한양이라든가 한미약품 같은 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여전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형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여전하게 살아있고요. 저는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도 흐름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비만 당뇨가 그렇다고 세로는 아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하지만 나의 탑픽은 신약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알테오젠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당분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성장주 내에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추적 마무리해 보겠고요. 이번엔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너무 부러워요.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그 못지않은 파워를 가져갈 수 있는데 유독 많이 좀 차갑게 다가서고 있다? 시장에서 좀 매를 많이 맞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CNBC에서 나온 그 인터뷰를 보면요. 일단 엔비디아 젠슨왕 대표가 또 한 번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블랙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지금 계속 수요하려고 우리랑 손잡으려고 대기 중에 있다.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거 보니까 약간 미쳤다라고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 좀 비슷한 단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찢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반도체 내에서 블랙의 AI 칩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가격은 대당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AI 기업 그리고 그 외에 이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뜨거운 수요를 받고 있다. 뜨겁게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주와는 좀 다르게 주가도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 블랙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뜨겁다라는 건데 이게 왜 국내 시장 반도체랑은 연관이 안 되고 엔비디아와 그냥 우리 국내 기업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겁니까? 젠슨왕 같은 경우 엔지니어이긴 하지만 사업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간에 우리가 이제 그 AI 반도체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HBA과 200 호버 시스템에 대해서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한 4만 불, 5만 불 했거든요.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 가격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서 블랙웰에 대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블랙웰에 대한 기존의 가격을 예상했을 때 5만 불 이상이 될 것이다. 왜?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럼 너무 비싸다. 그럼 안 쓸 거다. 안 쓸 거다. 안 쓴다기보다도 못 쓴다? 시간을 좀 가지고 여유 있게 장착을 교체를 하겠다. 이런 게 시장의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3, 4만 불대. 그러니까 앞선 시스템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제품 대비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가격이 낮은 책정 가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도가 엔비디아에 대한 전일 주가의 상승을 저는 불러일으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수요 부분은 여전하게 기존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젠슨왕이 굉장히 사업가적인 측면에서도 노려볼 수 있다는 측면으로서도 판단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140불, 135불, 130불 고점이 약간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흐름에서 주가의 변곡으로의 130불, 140불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새로운 신추세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오늘 저녁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흐름에서 주가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럼 국내 시장에서 오늘장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의 주가랑 좀 같이 연관해서 본다면 과거에는 AI 칩 이야기, 엔비디아 신고가 이야기 나왔을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내에서 반도체주들이 수혜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움직여줬거든요. 근데 요즘 테슬라랑 2차 전지가 무조건 연동되는 거 아닌 것처럼 엔비디아랑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똑같은 흐름에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왜 유독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까? SK하이닉스 같은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연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3% 오르고 있죠. 네네. 조금 근데 삼성전자가 고민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엔비디아의 비견에서 삼성전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코리아다, 한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56%의 지분율에서 54.5%까지 8천만 주 주식을 매도했던 것 이유는 뭐냐면 엔화입니다.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6조 원에 대한 삼성전자를 매도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앞서 몰수에 말씀드렸죠. 최근에 엔화가 140엔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146엔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부터는 매도가 감소하고요. 오히려 매수로 진행될 가능성의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를 역으로
추정해서 앞으로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금 6만 원 초반에서 바닥 찍고 있는 과정이죠. 다음 주 부분에서는 어떤 뭐 외부적 변수, 뭐 재료 가치 측면도 있지만 실적 관련 측면도 있지만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삼성전자 다음 주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음 주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 오늘은 일단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연동된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계속 뒤처지고 있는 게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증권가의 평은 어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거래일에 5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이 12개월 선행 PBR 1.0배까지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위기인가 기회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지금 주가는 확연하게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된 가격이긴 합니다. 뭐 HBM3 이 퀄테스트 또 양산에 대해 수율에 대해서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반영이 됐고 HBM 공급 과잉 우려도 반영이 됐고 낸드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악재가 반영이 됐고 3분기 실적 우려까지도 반영이 된 가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PBR 1.1배긴 한데요. 요 수준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때 또 2022년에 이 중국과 인텔 메모리 시장에서의 영업적자 전환 우려가 있을 때 보였던 PBR 하단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죠. 지금 뭐 남들은 다 신고가 혹은 뭐 AI 칩, 반도체 열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2008년 금융 위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도감만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주가 수준과 환경에 있다라는 증권가 평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표님도 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굉장히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동의하고 네. 하나 제가 다른 각도에서의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였던 시점이 4월이었고요. 7월이었어요. 이게 실적 발표 이전이었거든요. 4월에는 8만 2천을 찍었고요. 7월에는 8만 8천을 찍었어요. 네. 그 전 단계에서는 횡보 국면에서의 등락이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가격의 하락을 만들어냈지만 저는 이번 실적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상향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이 부분 굉장히 격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해석은 분분할 수 있지만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주가는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같이 반도체주들도 좀 올라와 줄까요? 약간 다른 각도인데요. 네.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단 비롯해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제일 매력적인 게 앞으로의 성장한다, 매출이 늘어난다, 사업이 좋아진다 이 부분보다는 싸다이거든요. 주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 가치 측면이 저평가입니다. 소부장단의 종목들의 대부분의 현상을 보게 되면 올 초 지난 연말 대비해서 반토막 나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뭐 어떤 종목을 특정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소부장단의 종목도 좋고요. 네. 삼성전자도 좋은 매력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저희 방송 보고 나서 한 줄 평으로 삼성전자 지금 억수로 좋은 가격이라고 한 줄 평을 적어주셨는데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까지 추적해봤고요. 삼성전자 우리 김대중 대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트리거, 그 기준점은 3분기 실적 시즌과도 부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대중 대표와 함께했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